ETF의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데 왜 가격은 빠질까요? 비트코인의 8만 달러는 정말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일 4월 2일 시장이 외면하는 거대한 악재가 터집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요즘처럼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시기도 드뭅니다. ETF가 유입된다는 뉴스는 넘쳐나는데 정작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고 있고 미국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시장은 오히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험 많은 플레이어들은 축적 단계로 전환이 되고 지표에서 보이는 전 고점 바로 빨간 원에서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했던 노련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보유하고 포지션을 축적하는 전략적으로 전환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매도했던 분들, 하지만 지금 다시 사는 분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30일 현재까지 평단가 86,969달러에 22,048개의 BTC를 추가 매수했다고 전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잘못된 정보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월 시작되는 차트와 함께 시장에 잘못 전달되고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짚어내고 투자자분들이 올바른 관점으로 이 시장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확실한 데이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뉴스가 아닌 숫자와 흐름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시장과 투자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제가 명확한 근거와 논리로 바로잡는 형태로 오늘은 이 시장을 완벽히 해부해서 여러분이 확신 있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주제 4월 시작된 비트코인 차트 흐름, 두 번째 주제 ETF 유입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주제 트럼프 관세 부활, 암호화폐 시장은 왜 민감한가는 크게 세 가지를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4월 시작된 비트코인 차트 흐름. 4월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3월은 위아래로 흔들면서 월봉이 마감되면서 숫자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그게 이틀 전 3월 29일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고 바로 비트코인을 하락으로 일정 조정을 하면서 일봉상 음봉으로 조정을 했죠. 결국 저는 그 말을 했습니다. 3월 말 봉은 흔들리는 봉이고 4월 2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있는 이상 시장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선에서 바닥을 주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선에서 시장 흐름을 끌고 갈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봉은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흘렀고요. 3월 29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3월 29일은 밑으로 가격을 주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을 줄 수 있고 올라가더라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을 주면 얌얌쩝쩝 위로 올라가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아래로 털었다가 위로 반등하는 시나리오로 4월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현재 비트코인 일봉만 봤을 때는 굉장히 위태로운 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심리적으로 모두 이 구간을 놓고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고점을 넘지 못한 채 명확한 추세 전환의 시도는 없지만 상단 저항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격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통상 하락세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짧은 일봉이 아니라 딱 3일 봉만 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3월 29일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파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자체가 1파 그리고 짧은 파동에서 2파에서 조정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8만이라는 강력한 지지가 지탱이 되어야만 하는 자리고요. 결국 4월 4일 바로 중요한 4월 2일의 관세 정책이 있는 이 기간 안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노선인 8만 달러를 기점으로 손절을 할지 말지에 대한 스탠스를 잡을 수 있는 단기 포지션의 자리가 나오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4월 4일 전에 나오는 기간이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다음 3파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3파는 1파보다 긴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고점을 처음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터닝 포인트를 잡으면서 여기 나왔던 구간을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구간을 지키게 되면 이 아동 안에서 사파가 바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지만 또다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지지를 형성하는 흐름 안에서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여기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4월 맥시멈 4일까지의 위아래에 어느 정도 흐름을 줄 것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술적 지표만 보더라도요. RSI 자체가 현재 중간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중립권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고 MSAC 또한 신호선과의 이격이 좁아지며 방향성 없는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요. 대량 거래량이 없이도 가격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급변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장에서 8만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일 봉상 위아래의 방향성이 곧 나오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2월 ETF 본격 유입 이후 형성된 심리적 매주 구간일 뿐만 아니라 기관이 평균적으로 진입한 평단도 이 근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격이 무너진다면 매수 주체였던 일부 세력의 일시 후퇴 또는 방어적인 청산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술적 손절을 동반한 추가 낙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옵션 시장 데이터를 한번 보자면 보시다시피 현재 가격과 그리고 매물대 바로 청산 수치가 높은 구간들이 아래 구간으로 갈수록 굉장히 두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옵션 시장의 정밀한 데이터를 보면 76K에서 74K 구간에 대규모 포지션이 존재하며 이는 시장이 그 지점까지의 하락 가능성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롱 포지션 또한 위에 굉장히 많이 두터워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의 무조건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투자자들의 포지션들을 잘 보시면 결국 많은 분들이 BTC 롱숏 비율을 4시간 봉으로만 보더라도 5대5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롱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기적인 하락의 신호는 분명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뷰 기준으로 최근 며칠간 거래량이 점차 줄고 있으며 이는 상승을 위한 동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단기 급등이 나오더라도 뚜렷한 거래량 동반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신호인데요.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계속 지켜보는 것은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8만 달러 현재의 위치뿐만 아니라 강한 3일 봉상 말씀드렸던 8만 달러가 강하게 지지가 된다면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가격이 지탱이 된다면 다시 한번 8만 4천, 8만 5천 달러를 테스트한 후에 여기서부터 8만 8천 그리고 9만 달러까지도 열려있는 부분이 1차적인 티핑 포인트고요. 그 다음 바로 2차 티핑 포인트로 지지를 받고 이 부근에서 바로 지지를 받고 지지 형성에서 다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도 분명히 열려있기 때문이죠. 결국 정리를 하자면 중요한 건 현재 구간이 단순히 바닥인지 아니면 다음 하락의 관문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거를 단기적으로 4월 4일 안에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이라 보고 있는 거고요. 이를 위해선 온체인 데이터, 매도 매수 주체, 거래소 보유량 변화 등 정량적인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면서 내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단기 이평선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의 심리와 대규모 포지션들의 평단 움직임. 개인 투자자는 이 흐름 속에서 지금은 공격적 매수보다 변곡을 확인 후 진입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정량적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라는 말씀처럼 단순한 가격만으로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다음에 자료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ETF의 유입, 오해와 진실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중 하나는 ETF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델리티의 FBTC는 최근 9,710만 달러를 유치했고 블랙록의 IBIT 역시 견조한 유입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만 보면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은 흔들릴까? 바로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시작됩니다. ETF의 자금은 전체 시장 수급의 일부일 뿐이며 ETF 유입이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ETF의 유입과 별도로 차익 실현, 숏 해지, 포지션, 재조정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월 26일 뉴스를 보면 하루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는 10억 달러 유출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이 보도만 보면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직후 다시 순유입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2025년 1분기 전체로 보면 ETF 시장에 유입된 누적 자금은 약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관은 떠나지 않았고 시장에서 일부 청산은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매집 흐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금들이 특정 ETF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ARKB 아크인베스트는 같은 기간 4,097만 달러의 순유출을 보였으며 이는 기관이 ETF 중 일부 상품에 대해 구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ETF 유입이라는 지표를 절대적으로 해석하는 건 매우 위험하겠죠. ETF 유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시다발적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두 번째,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쇼패팅 증가. 세 번째, 일부 고래 주소들의 청산성 이체. 네 번째, 심리적 저항선 돌파 실패에 따른 실망 매도. 또한 ETF 자금의 상당수는 장기 보유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 단기 트레이딩 성격의 유입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 ETF는 시장의 신뢰 지표 중 하나일 뿐이지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절대 지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ETF는 어디로, 어떤 속도로 들어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며 그 자금이 어떤 심리와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8만 달러 지지선을 놓고 변곡점에 놓여 있을 때는 ETF 유입 하나만으로 상승을 확신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기관들도 유입은 하되 숏으로 해지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시장의 기관들은 ETF라는 상품을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 정창으로 핵증으로 숏으로 누가 이기든 결국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 단편적인 면으로만 시장을 읽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 흐름의 맥락을 읽고 동시에 데이터와 시장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장의 무게중심은 바로 이 사람에게 달려있죠. 트럼프입니다. 무섭죠. 와, 멘트만 봐도 무섭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원하는 타협이 없다면 관세를 강행할 것. 4월 2일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날 것. 바로 세 번째 주제. 트럼프 관세 부활. 암호화폐 시장 왜 민감합니까? 시장의 무게중심은 트럼프에게 결국 달려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관세 부활은 암호화폐 시장에 왜 민감할까? 일단 그 말이 엄청났어. 4월 2일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했죠. 4월 2일 이후에는 관세 유예가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높고 월가는 4월 2일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도 압력 또한 강해질 것을 우려된다면서 3월부터 저는 말일부터 주구장창 이겼습니다. 말일에는 투자하는 것보다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좋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무역 관세 조정안이 결국 4월 2일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이 조치는 단순히 특정 품목에 대한 세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를 하면서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왜 민감한가는 주제인데요. 글로벌 공급망, 환율 안정, 기업 투자의 전략, 심지어 정치적인 긴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관세는 제조업의 이야기지 암호화폐랑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제 더 이상 독립된 시장이 아님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투자 심리 변화, 유동성 이동 등 거시경제 이벤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군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암호화폐인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던 시기에도 비트코인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기관 자금이 빠르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위험자산 전체가 조정받았던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이번 트럼프의 관세는 중국, 유럽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 물자, 반도체, 배터리 부품 등 공급망 전반을 흔드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러한 뉴스는 단기적으로는 채권 시장, 외환 시장을 거쳐 암호화폐 시장에도 파급력을 갖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지정학적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실제 자산 배분에서 코인 내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리스크 상향은 비트코인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둘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번 관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폭락을 한다. 그 자리는 맥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비트코인은 데드크로스가 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평선이 아래에부터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평선을 붙든 자리는 반드시 한 번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우리는 차트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한 번 빠지는 흐름은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지 모르지만 1억이 깨지지 않는 1억 700만 원의 강한 지지선은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1억 700만 원이라는 자리는 패닉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가장 강력한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흐름이 아래로 나갔을 때 튕겨져 오는 흐름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재판단을 해야겠지만 이 자리는 단 한 번이라도 튕겨져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물린 거를 탈출할 수 있는, 평단을 줄일 수 있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맥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결국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어요. 위험 자산이 흔들릴 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왔고요. 이번 관세 리스크가 장기화가 된다면 BTC는 다시 한번 대체선으로 부각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일단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한 번 흐르는 자리는 정말 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3일 봉상 헬만이 지켜진다면 단기적인 일시적인 반등을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뚫린다고 하면 일부 손절을 하고 그 다음 자리에서 과감하게 베팅을 해도 평단을 굉장히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오는 반등의 위치를 보고 탈출할 수 있는 일부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시장에 결국 관세 정책이다 뭐다 하면서 많은 요인들이 비트코인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 정책은 단기 리스크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BTC의 역할 변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양면적인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트럼프 지금 무슨 정책 펴고 있습니까? 지 아들을 통해서 채굴회사 설립하죠.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투자한다고 하죠. 지가 투자하는데 미쳤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강당합니다. 결국 시장의 전체 흐름을 보시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뉴스보다도 더 복잡한 심리와 숫자의 줄다리기 속에 있습니다. ETF 유입, 금리 동결, 관세 변수 모두 단순 해석을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텔레그램을 24시간 대응한다는 마음으로 개설했고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10,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글 올리면 3,000명, 2,000명이 바로바로 보면서 구독자분들에게 마음을 전달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시 한번 정리돼서 요약본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입장하시면 텔레그램에서 긴 영상을 요약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8만 달러 지지선은 심리적 분수령이자 기술적 경계선입니다. 지켜내야 할 경우 9만 달러 돌파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무너질 경우 76K까지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반등을 하고자 기대하시는 분들은 80K를 기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계속적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장이 80K에서 반등할 것이라 보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 보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초만 투자하셔서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1초는 구독, 2초는 좋아요, 3초는 댓글 응원 말이죠. 감사합니다.